요즘 핫한 것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구매 대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로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동종업종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약 50만 명의 셀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장이 크지도 않은데 50만 명의 셀러들이 동시에 물건을 똑같은 부류의 것을 올리면 심한 경쟁으로 가격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상품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구글 최저가 검색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100원이라도 싼 것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동일한 상품인데 가격이 싼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 시대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입량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독한 사람이 보내는 링크를 들어가 보게 되고 구매 의욕을 당긴다는 것이 통념입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도매 사이트에 신상품이나 새로 개발한 제품을 올렸을 시 동시에 그 제품을 퍼가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구매 대행 등에 올리는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루 만에 몇만 명이서 몇 개의 사이트에 똑같은 제품을 올리다 보니 그 상품이 몇십만 건이 하루 만에 뜨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택받는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임을 말하자면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물론 게임 아이템을 팔거나 게임머니 거래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돈을 크게 버는 것은 게임 사업을 하는 주체자입니다. 게임을 시장에 내놓고 관리를 하고 소비자들이나 유저들에게 게임을 하게 만드는 주체자가 돈을 왕창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개미들은 돈을 못 번다는 주식의 이치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계기가 그런 원리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사장같이 돈도 없고 투자자도 없을 경우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웹서핑을 하다 보면 아직 미지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마우스를 언급했는데 마우스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오류도 많았고 멈추는 증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걸 세분화해서 마우스에 휠이 없는 것을 개발해서 시장에 도매로 뿌리면 되지 않나 하며 그 당시에는 상당한 빅 이슈였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상당히 요리보고 조리보고 돌려보고 하다가 핸드폰을 던져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핸드폰에 실리콘 케이스를 만들어서 충격 흡수에 뛰어난 어떤 것을 선보이며 일약 데스타월 10억을 번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도 괜찮고 어딘가에 설계 도면을 가져다 주면 샘플 작업비만 받고 대신 공장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샘플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가지고 도매 사이트에 올리면 유저들이 퍼가서 올릴 것이고 재구매를 원하면 추가 생산에 들어가서 팔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굳이 뭐 힘들게 발품을 팔러 중국을 돌아다니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이나 시장 조사하러 다니고 현지에 답사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했는데 요즘은 통신으로도 메일로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개인 도매업자가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인데 내가 개발한 상품을 가로채서 먼저 시판에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보안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후발주가 되고 그 사람의 뒤를 이어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만약 특허가 들어간다면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기 전에 우선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를 내었다고 해서 상품이 날개 달린 듯 잘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의 원칙상 비슷한 제품을 당연히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시장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제품이 시중에 나오면 잘 팔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정작 헛수고만 하고 재고만 쌓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 것이 브랜드화인데 유럽에서는 브랜드화가 없으면 그건 상품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브랜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상품을 브랜드화 시키고 마크를 넣게 되면 비슷한 상품이 수백 개 수천 개 쏟아져 나와도
이미 단골이 생기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내 상품을 찾게 되는 원리입니다. 게다가 브랜드 제품들은 그렇게 노가다성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들이 한 개 팔아서 100원 마진 남기고 있을 때 브랜드 상품들은 동일해 보이는 상품이 마진 2만원 남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상품 판매를 하는 셀러들도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18시간을 컴퓨터에 앉아서 씨름하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장 남는 것은 월 150만원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팔릴 때는 그런대로 생활이 되긴 하는데 안 팔릴 때가 문제입니다. 성수기 비수기가 있고 시즌 비시즌이 있듯이 항상 150만원을 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항상 150만원을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일을 찾는다면 직장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냉정합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일단 전쟁에서 패하면 저주가 남습니다. 셀러가 물건을 팔다가 안 팔리게 되면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모든 것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굴곡에서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좋은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20년을 하다가 사업 1년 하다 접고 우울증에 걸린 뒤 다시 직장인 초년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젊고 혈기왕성한 시절에 단축하여 사업을 했었더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의 큰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셀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누가 충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스마트 스토어 쿠팡 구매 대행으로 월 10억 버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